너 내 아내 아니야. 법적으로 이미 처리됐어. 오천수는 싸늘한 얼굴로 강소연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법원이 인증한 이혼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재판에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혼이 돼? 강소연은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습니다. 재판에 그만큼이나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 강소연은 결국 빈털터리로 술도가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햇살이 들지 않는 구름 낀 하늘 아래 법원 건물은 무겁고 음산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칫 늦을까 서둘러 나왔지만 역시나 원고와 피고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을 바라본 오천수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강소연이 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지속된 이혼 소송에서 강소연은 불출석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러면 이혼이 더 빨리 확정될 텐데 차라리 잘 된 건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사실이 허전하게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이 텅 빈 것을 보니 강소연의 자리에 먼지만 쌓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입장하자 오천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문서를 확인하던 판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천수님, 피고 측에서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출석하는 걸 보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오천수는 꾹 삼킨 침을 삼키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지만 막상 확정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나오려 하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판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 결혼을 끝내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었습니다. 판사는 여유로운 듯하지만 엄중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듯 오천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계속 나오지 않으면 소송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오천수는 또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말은 곧 강소연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절차가 강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마자 판사는 오천수를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는 지체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오천수는 공허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더는 미룰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강소연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을 못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천수는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아프게 스쳐갔고 이제 더는 되돌릴 수 없으리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형수님한테도 말해야 하나, 흥수나 범수한테도 얘기해야 할까? 그는 술도가 식구들을 떠올렸지만 결심이 선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온전히 자신의 몫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을 보내며 오천수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반드시 이혼을 성사시킨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더는 이 결혼에 매달릴 수 없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재판기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오천수는 이미 결심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심은 곧 그에게 작은 해방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을 내야지. 분명한 것은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술도가 창고 아는 정막 속에서도 은은한 술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인 공간에서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발효 중인 항아리 하나를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술향을 맡는 모습은 진지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은 가족들의 고단한 삶이 깃든 그야말로 술도가의 심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깔끔한 차림에 한동석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에서 막 나온 듯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석은 술도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과 인맥을 총동원하려 했지만 문제는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전문가 팀을 영입해서 제대로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국내 시장만 보고 가다간 힘들어요. 마광숙은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술도가는 전통 발효법을 지키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금껏 잘 버텨왔어요. 빠르게 확장하는 것보단 사람이 먼저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사업 방식만큼은 늘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한동석은 항아리 옆에 다가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유럽이나 미주 시장에 내놓을 만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장 없이 계속 버티기만 하면 결국 위험해져요. 다른 주조 회사들은 이미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텔 쪽에서도 자꾸 연락이 와요. 마광숙은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받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시동생들 그리고 오래된 주조법이었습니다. 그걸 함부로 바꾸면 술도가의 영혼까지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식구들 대신 전문 인력만 무작정 들이면 우리 술도가의 색깔이 사라져요. 전 우리 전통이 깨지는 게 싫어요. 한동석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평소 차분한 성격이지만 지금만큼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바람이 옛것을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여기 식구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경영 방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빚만 쌓이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창고 안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가까워졌습니다. 마광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은 규모 키우기보다 식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부터 지키고 싶어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동석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하는 눈빛이 스쳐갔습니다. 그에게도 중요한 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시장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향한 애정이 깊었지만 경영 철학에선 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길. 그렇게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좁고 소박한 카페 한 구석에 강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잔에 담긴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흐릿한 눈빛을 가리는 듯했습니다. 마주 앉은 이는 부동산 브로커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강소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고 계약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직은 내가 법적으로 아내인데 술도가 지분이든 뭐든 매각 권한 정도는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브로커는 서류를 훑어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없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수자만 확실하면 더 좋겠는데요. 그 말에 강소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숨겨진 매수자가 있다고 했죠? 금액만 높게 쳐주면 문제없어요. 어차피 오천수랑 이혼 중이고 난 지금 돈이 급해요.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한 장 꺼내 강소연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펜으로 적힌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금액일 겁니다. 강소연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언제나처럼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카페 유리문이 열리며 오천수가 들어왔습니다. 강소연은 재빨리 얼굴을 돌리고 서류를 감췄습니다. 오천수는 무언가 싸늘한 느낌에 고개를 돌렸지만 강소연이 숨어있는 자리까지는 시야가 닿지 않았습니다. 뭐지, 괜히 서늘한 기분이 드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강소연은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천수가 자신을 발견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이 판이 깨지면 안 된다는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결국 강소연은 가방에 서류를 우겨넣고 브로커에게 눈짓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나머지는 다음에 연락주세요. 강소연은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동선을 확인한 브로커도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남겨진 오천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껴 카페 안을 둘러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소연의 흔적은 이내 허공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알 수 없는 찝찝한 뿐이었습니다. 한편 카페 밖 골목에서 강소연은 브로커와 짧은 눈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매수자도 기회를 노리고 있고 술도가 상황이 복잡해서 매물이 빨리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소연은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괴롭히는 무언가를 무시하고 싶은 듯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어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맞닥뜨릴 뻔했던 오천수는 여전히 법원 문제와 술도가 일에만 정신이 팔린 상태였습니다. 강소연은 자신이 한 발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늦은 밤 독고탁은 집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손에 든 비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험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오강수와 장미애의 친자 성립률 99.9%라는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독고탁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번졌습니다.
말도 안 돼. 장미애가 날 두고 오강수를 낳았다는 거야?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도 종이를 움켜쥔 힘은 더욱 세져갔습니다. 과거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술도가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 장미애가 보여주던 슬픈 표정과 묘한 태도, 그리고 자신이 돈과 권력을 조차 달아났던 순간들. 장미애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실제로 마주하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아들이 술도가에서 자라났고 그게 바로 오강수라니. 말도 안 돼. 미애가 나 몰래 강수를 낳았다고? 고개를 떨구던 그때 밖에서 장미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독고탁은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애써 차분한 척했습니다. 종이를 서둘러 책장 틈에 숨기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장미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문틈 사이를 살폈지만 독고탁은 문을 조금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뒤에서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릴 정도로 내부 분위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가 돌아간 뒤에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옥죄는 죄책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장미애가 자신 몰래 아들을 키웠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으므로 충격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는 봉투를 쥐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서로에 대한 거짓말과 배신이 뒤엉켜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져서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진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는 심장의 고동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미애가 날 속이고 강수를 키웠다면 그럼 우리 사이는 대체 뭐가 되는 거야? 손에 맺힌 땀이 종이를 적셔들었습니다. 독고탁은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장미애도 모르는 이 진실이 자신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문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고개를 들어 서재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노려봤습니다. 그 사진 안에 독고탁은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현실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초가을 빛이 따스하게 비추는 술도가 사무실. 마광숙은 한쪽 구석에서 더미로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두꺼운 봉투가 눈에 띄어 펼쳐보니 부동산 관련 명세와 계약금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야, 술도가 매각 제안서라고? 계약금 얘기까지 나왔네. 그녀는 문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고 얼핏 강소연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곧바로 오천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천수는 마음이 편치 않은 얼굴로 다가와 마광숙이 내민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야? 아니, 술도가를 마음대로 팔 생각을 하다니? 오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강소연과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법적으로 그녀가 일부 지분을 주장할 여지가 남아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진중한 눈빛으로 오천수를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이대로 뒀다간 술도가 위험해져요. 지금 당장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오천수는 서류를 구기듯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애써 유지해온 일상과 술도가 식구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둘은 큰 원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 초안에는 매수자 정보가 전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거액으로 술도가를 인수하고자 한다는 문장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으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신라주조나 다른 대기업 쪽에서 술도가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자꾸 술도가 흔들려고 했잖아요. 오천수는 마음이 불끈했지만 의지를 다잡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부터 술도가를 탐내는 이들은 꽤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소동들이 합쳐져 이제 인수할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이번만큼은 제가 꼭 막아냈으면 하는데. 마광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만의 발효 방식과 가족적 운영을 지키려 노력해왔지만 외부의 압박이 점점 가시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나약하게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련님도 이제 강소연 씨랑 확실히 정리해야 하고 술도가는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죠. 오천수는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엔 형인 오장수의 그늘에 가려져 스스로 나서는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지키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술도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는 마광숙의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얹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알겠어요. 형수님, 이번엔 정말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사무실 창문으로 환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닫혀있던 술도가의 운명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던 이곳이지만 이번 위기는 더 교묘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마광숙과 오천수는 더욱 단단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함께라면 술도가를 지킬 수 있다. 서로의 눈빛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 오천수는 오늘도 초조한 얼굴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싸늘했습니다. 과연 강소연이 올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 시간이 다가왔지만 강소연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부로 들어가자 판사는 덤덤하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고 불출석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기록되는 순간 오천수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계속 불출석하면 결국 재판부는 강제 집행을 고려하게 됩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다음 절차를 공지했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선 오천수는 벽식의 초침 소리가 귀에 꽂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도 안 나왔네.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가? 어딘가 허탈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소연이든 누군가든 이렇게 법적 절차까지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거리의 한 카페 구석에서는 강소연이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 향할 생각은 없는 듯 다리 위를 흔들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버티면 법적으로 내가 아내인 건 변하지 않겠지. 그래야 술도가도 결국 내 손에 들어올 테고. 그녀는 삐뚤어진 확신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천수에게 제때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법정이 불리하게 진행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혼을 완전히 허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내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남아있어야 술도가 매각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몰랐지만 재판부는 더는 이런 불출석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경고가 누적된 상태였기에 곧 강제력 있는 결정이 내려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오천수는 술도가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점점 강소연과의 결혼 생활이 기억에서 퇴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이혼 서류 한 장이 인생을 정리하는 건 아닐 텐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류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형수님한테 말하면 뭐라고 조언해줄까? 그런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버티는 강소연, 그것에 맞서는 오천수, 그리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법의 톱니바퀴. 어느 쪽으로 기울든 이 결혼은 파국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강소연이 안 나오면 법이 알아서 마무리 지어주겠지. 그러나 그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풍랑이 술도가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창고 안은 한낮임에도 어둡게 보였습니다. 창고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마광숙이 분주히 항아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뒤따라 들어온 한동석의 발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내 과열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랑 손잡고 확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경쟁력이 없어요. 마광숙은 이미 수차례 이 대화를 나눴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고된 노동의 흔적이 배인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항아리 곁에서 돌아서서 한동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저도 술도가를 지키고 싶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하고 전통 방식 그대로 가고 싶다고요? 한동석은 이가 꽉 다물어졌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의 그도 이제는 한계를 느끼는 듯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방식으론 비차고 비용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형제들끼리 뭉쳐서 버티는 건 보기 좋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자본이 꼭 필요합니다. 마광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제들끼리 노력하는 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통계와 수치는 그녀가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곳을 소중히 지켜왔는지 동석 씨도 잘 알잖아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우리 식구들이랑 전통 방식은 절대 포기 못해요. 언성이 높아지며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동석이 한 발 다가서자 마광숙은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규모를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도 술도가와 당신을 지키고 싶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광숙 입장에선 통제하려 드는 듯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의를 이해하면서도 방법론적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인력도 늘리고 항아리 대신 대형 탱크를 들여놓으면 그게 과연 우리가 지켜온 술도가가 맞을까? 그 지키고 싶다는 말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동석 씨 방식대로 하면 결국 우리가 지켜온 술도가는 사라질 거예요.
한동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방식이 마광숙에게 상처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대답 대신 쿵 하고 발로 창고 바닥을 찍은 그는 고개를 외로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차마 내뱉지 못하는 말들이 침묵 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한동석은 마치 체념하듯 짧게 한숨을 쉰 후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린 이제 정말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건가요? 동석 씨랑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았는데.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 뒤를 보이고 나가는 한동석은 발걸음을 멈칫했으나 결국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뒤에야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 사람까지 흔들릴 정도로 일이 복잡해졌나 하는 씁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술도가 창고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깜깜한 밤, 도시 외곽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부동산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건물 내부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협소한 회의실 안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이 앉아 있었고 소개도 받기 전에 계약서부터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곳이 바로 여기 신라주조입니다. 강소연의 눈이 반짝였고 상대 남성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도장을 찍기 전에 망설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액이 꽤 마음에 드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받는 거잖아요. 서류에 적힌 금액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면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강소연이 술도가 지분을 행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그 점이 찜찜했지만 이미 그녀에게 상황을 들었기에 굳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강소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언제든 다시 합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제가 아직 아내인 게 맞죠. 그녀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기도 했고 아직 이혼이 안 끝났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신라주조 측 인물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사인을 남겼습니다. 우린 최대한 빨리 술도가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서류만 깔끔하면 바로 거래 진행하죠. 강소연 역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늦은 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표정은 깊은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돈만 손에 들어오면 지긋지긋한 과거랑은 완전히 끝내고 새 인생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섬뜩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정에서 오랜 시간 버티던 오천수가 만약 이혼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강소연은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어차피 오천수는 소심한 성격이고 재판이 길어지면 더 지칠 거라고. 게다가 자신은 아내로 남아있다는 법적 지위를 무기로 하여 허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밀실을 벗어난 어두운 주차장. 고개 숙인 브로커 옆으로 신라주조 관계자가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가 걸쳐 입은 코트깃 사이로 흘끗 내비치는 미소는 이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드러나지 않으리라는 듯한 강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좀 더 시간을 끌어주기만 하면 이 계약은 완벽하게 성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곧 큰돈 들어오겠네. 그럼 마광숙이고 오천수고 다 필요 없어. 그러나 그녀가 모르고 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멀지 않았고 이미 판사는 강제 결론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정 안은 소란스러울 것도 없이 차분했습니다. 오늘도 오천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판사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피고 강소연 씨가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내지 않은 관계로 본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천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이혼이 된 건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강소연이 나타나지 않은 덕에 결국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준 셈이었습니다. 몇 달간 끌어왔던 절차가 순식간에 매듭지어지니 묘한 허탈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건네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항소가 없다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오천수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면서 그는 복도에서 몇 번씩이나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강소연의 이름 옆에 찍힌 이혼 인용 도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선 거대한 전환점이 될 기세였습니다. 소연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이제 그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계속되는 소송은 없을 테니까. 바깥 출구로 나갈 때 햇빛이 갑자기 시야를 밝히자 오천수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어지럽게 떠올라 한숨과 함께 쏟아질 듯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후회라기보다는 허무함과 서글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감정은 안도의 숨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이란 관계가 잘못됐을 땐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도 용기일 것입니다. 오천수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고 단단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마광숙과 식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스스로를 찾아갈 시간이 왔구나. 법원 출구 계단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는 휴대폰 벨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미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식구들의 연락일까?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이혼을 했으니 자신도 새로운 걸 시작할 자격이 생긴 듯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술도가로 가야 하나? 그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더는 강소연의 그림자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희미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곧 찾아올 파장도 막아내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홀가분했습니다. 법원 주변의 빌딩 사이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왠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정말 끝났어. 오천수는 작은 미소를 짓고 걸음을 재촉하며 이혼 서류가 확정된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술도가 정문 앞 강소연은 서류 봉투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난 아직 오천수랑 결혼 상태니까 내 권리로 이 매각을 진행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술도가 마당에서 기다리던 마광숙과 오천수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이제 이혼 확정됐어. 공식 판결이 나왔다고. 강소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듯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갑자기? 재판 아직 한참 더 남았잖아. 그러나 오천수는 단호하게 이혼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 찍힌 판결 도장은 강소연의 눈을 짓누르듯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술도가 매각 계약서야. 난 아직 아내니까 권리가 있어. 그러나 이제 그 말은 무효였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 된 터라 강소연이 서명한 문서의 효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란 불빛이 대문 근처를 훑었고 곧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라주 조와의 부당한 매각 시도 그리고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강소연 씨 맞으시죠? 강소연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정당한 거래를 했다고요. 그러나 경찰들은 영장을 보여주며 침착하게 접근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상 강소연은 더 이상 술도가의 공동 소유자가 아니었고 게다가 허위 서류와 권리 주장으로 불법 이익을 노린 정황이 짙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오천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이 나 좀 도와줘. 우리가 부부였잖아. 그러나 오천수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이혼 확정 서류를 받아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마광숙 역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미소를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더는 강소연의 무리한 행동을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강소연은 질끈 눈을 감았다가 경찰들이 다가서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난 그냥 돈이 필요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아직 오씨 집안 며느리라고. 그러나 이제 그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법적 지위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자 강소연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져 떠나가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짧은 순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닫는 듯했습니다. 오천수는 경찰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크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험악하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이젠 더 이상 강소연에게 발목을 잡힐 이유도 없었습니다. 일말의 연민도 스쳤지만 결국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그녀였습니다. 주변에는 술도가 직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마광숙은 오천수 옆에서 그에게 작게 위로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지만 한편으론 한숨 돌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강소연이 더 큰 악수를 두기 전에 이렇게 끝난 게 다행일지도. 오천수는 마음을 정리하며 이제 술도가를 진정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느꼈습니다. 술도가 근처 골목에서 독고탁은 오래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DNA 결과지가 구겨진 채로 들려 있었습니다. 장미애와 오강수의 친자 성립률 99.9%. 이 문장은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멀리서 운동복 차림으로 걸어오던 오강수가 시선에 들어오자 독고탁은 다리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강수가 가까워지자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오강수는 독고탁이 자신을 왜 부르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번에도 술도가 앞에서 막말을 하더니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차리느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독고탁은 목이 메는 듯
몇 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에 든 종이를 오강수에게 내밀지는 못했습니다. 너 미애 아들이라며? 그 말에 오강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애가 날 속이고 너를 키운 거였어.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말은 거의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오강수는 심장이 순간 세차게 뛸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자신도 업둥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지만 이렇게 독고탁과 연관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강수가 혼란스러워하자 독고탁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종이를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실패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친 사람이 느끼는 절망 같았습니다. 나한텐 한마디도 없이 그럼 난 대체 뭐였던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묻듯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오강수를 노려보는 것도 아니고 마치 허공을 보는 듯 멍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오강수는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지만 독고탁은 이미 등을 보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겨진 그는 어쩔 줄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독고탁은 들을 기력도 없는 듯 사라져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골목에 고요만이 맴돌았습니다. 오강수는 손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가로등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내 출생이 이토록 복잡한 일이었나?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심장 박동은 빨라졌습니다. 결국 오강수도 자리를 피했습니다. 차마 독고탁을 뒤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본 독고탁의 표정은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저기를 보이기보다 모든 걸 빼앗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독고탁과 오강수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기분으로 서로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술도가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청명한 오후의 햇살이 비추어 마당 가득한 항아리들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선 오천수와 마광숙이 잔뜩 쌓인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문제로 정리가 안 됐던 것들과 술도가의 재정 상태 등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큰 걸림돌은 거의 다 치운 것 같아요. 오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확정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상당히 덜어낸 모습이었습니다. 네, 형수님 덕분에 드디어 정리됐어요. 저 혼자였으면 절대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오천수의 시선 너머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다름 아닌 한동석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광숙씨, 요즘 제가 좀 예민했죠? 죄송합니다. 술도가 운영 방식을 두고 제가 너무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마광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도 오랫동안 한동석에게 서운함이 있었고 동시에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집부린 것도 맞아요. 술도가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 생각만 고집했어요. 두 사람은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형수님이랑 선배님이 이렇게 화해하면 술도가도 더 좋아지겠어요. 그의 말에 두 사람은 살짝 웃었습니다. 한동석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전통 발효법 자체를 바꾸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자금이나 홍보 같은 쪽은 제가 맡으면 좋겠어요. 술도가는 정말 좋은 브랜드니까요. 좋아요. 그럼 각자 할 수 있는 걸 나눠요. 저는 발효법을 지키고 사람들 챙기고 동석 씨는 국내외 마케팅 쪽을 부탁해요. 제안에 손을 내민 마광숙. 한동석은 그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오천수 역시 큰 안도감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술도가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날 저녁, 술도가 식구들은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천수는 강소연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기념으로 술 한 상을 차렸고 마광숙과 한동석은 새 출발을 다짐하며 건배했습니다.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우리 아직 갈 길 멀지만 이젠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광숙이 잔을 들어 말하자 한동석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곳을 꼭 살리고 싶어요. 오천수는 속으로 문미순과의 미래도 그려보았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불빛이 은은하게 깔렸고 항아리들의 그림자가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식구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어둠 속을 채웠습니다. 오랜 갈등과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모두가 화해와 재정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 가족의 진짜 힘이지 않을까? 마광숙과 한동석의 눈빛에는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술도가 정문 앞,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막걸리를 대량으로 주문하겠다며 방문했고
커다란 트럭들이 잇따라 들어와 상자를 실어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숨 짓던 식구들이었지만 오늘은 새 희망을 얻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오천수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정리한 뒤 홀가분한 얼굴로 문미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나도 정리됐으니까 우리 결혼 얘기 슬슬 시작해볼까? 문미순의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고 오천수의 얼굴에는 어느새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오범수는 요즘 독고세리와 결혼을 약속한 뒤로 얼굴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독고세리가 독고탁과 맞서며 꿋꿋이 자신의 뜻을 표명했고 결국 두 사람은 새 출발을 응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범수는 한이를 안고 술도가 마당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이야, 아빠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어. 마광숙은 발효실 앞에서 허리 숙여 항아리를 살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익어가는 술처럼 그녀의 마음도 차분히 여유로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동석과 대립했던 기억이 아득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동석과 힘을 합쳐 술도가를 더 크게 그러나 전통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지킬 자신이 생겼습니다. 광숙씨, 바이어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술 한번 맛보고 싶다는데요. 그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알겠어요. 얼른 가봐야죠.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동석 역시 살짝 장난기 어린 웃음을 띄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도 준비해야죠. 마광숙은 그런 그에게서 작은 행복감이 퍼져나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오천수와 오범수가 달려왔습니다. 해외에서 주문이 또 들어왔대요. 빨리 나가보셔야겠어요.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네 사람이 함께 마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술도가 정문을 열고 나가자 큼직한 트럭과 여러 외국인 바이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박스에 독수리 술도가 라벨이 선명히 박혀 있었고 수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천수는 문미순과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었고 오범수는 독고세리를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모두가 깔깔 웃었습니다. 이젠 독수리 오영재가 아니라 가족과 그 지인들 그리고 동석까지 어우러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건배할까요? 마광숙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새 막걸리를 작은 잔에 나눠 담았습니다.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외쳤습니다. 건배! 진한 막걸리 향이 코끝을 스치며 서로를 향한 응원과 믿음이 공기 중에 섞여 흐르는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오천수는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오웅수와 오범수, 오강수는 각자의 꿈을 향해 날개를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 다른 길을 보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중심으로 한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테지만 지금은 결말이라기보다 또 다른 비상의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웃음과 막걸리의 향이 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